안녕하세요, 하박입니다. 여러분들의 새우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조 같은 경우도, 어, 처음에 이제 세팅을 했을 때 pH가 한 6.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 지나도 한 6.7대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수조 체크를 해봤는데 pH가 5.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소일을 이렇게 깔고 난 후에 pH가 떨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물이 잘 잡히고 안정적이 되는 과정에서 pH도 서서히 낮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pH가 빨리 안 낮아지니까 좀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 걱정은 이제 좋은 염려죠. 새우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잘 살기를 바라니까요. 하지만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새우가 포란을 하고 방란을 하기까지도 기다리셔야 되고, 그죠? 또 잘 자라서 또 성장하는데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물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pH가 좀 높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아로스로 환수를 주셔야 됩니다. 제 그 영상 중에 그 이온 교환과 관련된 양이온 교환과 관련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아로스를 쓰셔야 되는지. 그런데 pH가 안 낮아진다고 해서 이걸 중공사막수로 환수를 하신다든지 또는 수돗물로 또 환수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그 수조는 망할 수조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돗물이나 중공사막수로 환수를 하시게 되면 그 수조의 소일은 버퍼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버리셔야 돼요.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일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물속에 있는 그 이온들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버퍼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자꾸 중공사막수나 수돗물로 환수를 해주시면 얘가 그 힘을 상실하게 돼요. 얘네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다 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물속에는 여전히 그런 이온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pH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물 환수는 반드시 RO수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TDS는 RO수로 교환했을 경우에 한 9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중공사막수나 수돗물로 환수를 급하게 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저처럼 6.8대에서 5.8대로 떨어지게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새우를 pH가 조금 높다고 해도 저는 6.8대의 새우들을 넣었어요. 얘네들을 넣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물맛댐을 충분히 하고 넣으셔야 돼요. 넣을 때는 물맛댐을 몇 시간을 두고라도 천천히 충분히 물맛댐을 하고 집어넣게 되면 pH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적응을 해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지는 pH에 얘네들 또 적응하겠죠. 그래서 얘네 펀치질도 잘하고 지금 포란도 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낙오된 애들이 없어요. pH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새우를 넣고 또 충분히 온도나 물맛댐을 하지 않고 넣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대 이하라면 새우들이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수조의 pH는 자동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급한 거는 사람이죠. 내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새우들이 결국 다 죽어나가고 그 수조는 왜 안 되지?
소일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서 다시 리셋을 하게 되고 중보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손해가 발생하죠. 꼭 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름철이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냉각기를 쓰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새우들이 건강해서 좀 몸빵으로 좀 버텨주느냐, 아니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느냐, 뭐 선풍기를 틀어주느냐, 냉각팬을 설치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새우들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에요. 물이 시원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이나 질병들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 각각류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온도가 올라갈 때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가 좀 낮아져야 돼요. 원래 최적의 온도는 23도에서 25도 그 사이가 될 텐데 얘네들이 여름철이 되게 되면 27도까지, 28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28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속에는 산소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이 안에서 산소를 싫어하는 박테리아들이 정식을 하게 돼요. 세균들이죠. 그래서 물이 오염되게 되고 물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우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기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냉각기를 못 쓰는 상황, 냉각기가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 힘드니까 뭐 선풍기라든지 냉각팬이나 에어컨으로 버텨보겠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리셋을 권해드리는데요. 어느 분이 지금 리셋을 하셔야 되냐면 소일 두께가 만약에 지금 이 수조의 이 소일 두께보다 두꺼우신 분들은 리셋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기포 발생기에서 발생한 그 산소 입자들이 그죠? 물에 떨어져서 수조에 수리를 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곳에 산소를 전달하죠. 산소를 전달하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산소가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물속에 다른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잘 녹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고 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일보다 두꺼운 소일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정도 두께 또는 이 정도 두께 또는 이 정도 두께까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산소가 소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 안에서 좋지 못한 나쁜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막 가스도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좋지 못한 질병균들이 올라와서 세균이 이제 그 감염이 돼서 새우들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수조의 소일이 이 소일보다 좀 많이 두껍다. 그리고 조금 기한이 오래되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리셋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을 대비해서. 소일을 까실 때는 냉각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 소일에 지금 그죠? 반 정도 또는 그것보다 더 적게 요 한 줄보다 조금 높게 소일 한 두세 개 정도 높이로 전체를 세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냉각기가 없으시면 소일을 얇게 까시고 뭐 냉각기가 있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RO수를 쓰니까 RO수를 쓰시고 또 냉각기가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소일을 얇게 까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RO수를 쓰니까 소일이 두꺼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소일이 두꺼워봤자 그 사이사이에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만 들어가서 세균만 증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소일을 얇게 까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냉각팬이나 뭐 에어컨을 이제 종종 돌리신다든지 선풍기의 바람을 멀리서 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소일이 두껍게 되면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고 내부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세균 증식으로 인해서 새우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조가 큰 게 좋아요. 큰 수조인 경우에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외부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수조 내부에 있는 이 물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거든요. 그 영향을 받더라도 온도가 올라가기도 전에 사실 떨어져요. 밤이 되면.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수조가 작은 수조라면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수조물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수조가 큰 수조를 사용하시고 또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에어레이션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에어 디퓨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 기포 발생기 외에도 또 에어레이션을 옆에 달아서 계속 해주시는 것도 여름을 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냉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일을 얇게 그부는 분들도 까시면 좋고요. 저처럼 모스나 어떤 수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일을 좀 두텁게 해주셔야 소일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얘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새우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일을 얇게 하시고 네, 그리고 모스나 수초를 함께 키우시는 분들은 소일을 조금 두껍게 해주시되 냉각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pH가 왜 안 떨어지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름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좋은 이유가 이 물성지들 그 수질이 안정화되는 데는 적어도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지금이 5월이니까 그죠? 6, 7, 8월 8월쯤에는 수질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더운 9월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8, 9월을. 그래서 리셋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리셋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써보니까 네오 슈림퍼 소일이나 네오 소일이나 큰 차이는 좀 못 느끼겠어요. 아직 여기서 방나 포란을 했는데 치비가 태어나서 생존하는 것이나 그런 관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당장은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점도 제가 한번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치비들이 태어나서 안전하게 잘 성장한다면 꼭 네오 슈림프 소일이 아니라 네오 소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오 슈림프는 조금 비싸죠, 소일이. 근데 네오 플랜츠 소일은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스를 키우실 분들은 두껍게 그리고 새우만 키우실 분은 얇게 선택해서 한번 세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